네, 이어서 이 지역 의료 상황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전시 의사회의 서지원 감염병 대책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매일 3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전문가로 보시기에는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예, 지금 대전에서도 어제 167명이 발생했고 충청남도까지 같이 하면 300명 정도 되니까요. 지금 4차 유행이 지금 피크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현재 한 7,000명 정도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10,000명까지도 발생이 가능하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그 백신 자체를 처음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으로 그 요양병원에는 접종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항체 형성이 좀 떨어졌을 수 있고요. 또 맞고 나서 기간이 한 6개월 이상이 좀 지났기 때문에 항체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모데나나 또는 화이자 같은 mRNA 백신을 다시 부스터 접종을 해줘가지고 추가 접종에 의해 항체를 다시 올리는 역할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시간이 지금 서로 부족하고 그래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환자분들은 어차피 병원에 오래 입원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간병인이나 이렇게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밖에서 그 감염이 된 상태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요즘 이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씩 전부 다 집단 그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래도 빨리 찾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그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또 피로도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실제 현장에서 느끼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 그 코로나를 전담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이나 대전 보훈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금 2년 가까이 환자들에게 집중하면서 거의 그 탈진된 상태고 일부에서는 번아웃된 상황들이라 환자가 한 병 또 빠지고 나가면 이게 이제 끝난다고 한다면 계속 좀 참고 일할 수 있는데 계속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현재 예측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환자가 빠져나가면 또 새로 환자가 채워지고 이러니까 정말 다들 지친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이제 병상이 없어서 우리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으로 전원하는 사례도 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병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다른 지역에서도 또 잠시 다른 데 받은 환자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는 중환자실 병실 같은 거의 다 채워진 상황이고 일반 병실도 병실이 좀 없어서 그 병실 입원하기 전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그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생활치료시설 이런 데도 바로 입원하지 못해 재택했다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대전시나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 중환자 병상 그리고 일반 병상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안에 확보하겠다는 건데 대전시가 한 50여 개, 충남도가 한 100여 개 정도 추가 확보하겠다는 건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충분하지는 않죠. 지금 발생 상황으로 봐서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옛날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겪었던 의료 시스템 붕괴를 경험할 상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고 그 대전시나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자리를 만들으라고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금방 이 중환자 병상이 만들어지고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전의 다른 을지대학병원이나 건양대학병원 같은 다른 사립종합병원에서도 병실을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반 병동을 하나 폐쇄를 해야 되고 그쪽에 있는 인력들 다시 재배치해야 되고 이런 그쪽에 또 감염에 막을 수 있는 그 환기를 맞춰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 병상을 확대함으로써 다른 일반 환자들 병상이 부족해지지는 않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일반 병실을 없애버리게 되니까 실제 다른 일반 병으로 입원해야 될 환자들이 입원을 못하고 그냥 외래로 다니면서 진료받는 경우들도 꽤 있고요. 저희들이 환자 입원하기 위해서 환자 전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분들이 그날 입원 못하고 한 2, 3일 뒤에 또 입원되거나 입원 못해서 발을 부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무작정 이 병상을 늘리기는 어렵고 또 이 현 상황에서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뭐 갑자기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 중환자들 관리할 수 있는 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심에 서야 될 부분이 그 국립의료원이거든요. 네. 서울의 국립의료원인데 지금 그쪽에서 병상을 100개 정도만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 할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나머지 병상을 일반 환자들을 보고 계신데 네. 거기에 국립의료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곳을 코로나 전담 센터로 해서 우리나라의 중환들이나 다른 환자들을 그쪽에 수용을 해주시면 지금보다는 숨통이 많이 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립의료원을 활용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그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 청소년 접종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지요? 청소년들은 그 걸려도 뭐 크게 증상이 없고 중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 청소년들 중에서도 간혹 그 심하게 진행되는 환자들이 가끔씩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들은 증상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것 같지만 그 예. 사람들이 주변에 다른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옮기거나 이렇게 해서 집안의 그 노인들이나 그 중증 질환자들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이 맞아줘서 그 전파를 차단해 주는 것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이 일부 뭐 반대하시고 데모도 한다고 하시고 하는데 그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되고 그래야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청소년들도 접종을 같이 독려해 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지원 대전시 의사회 감염병 대책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